안녕하세요. 생방송뷰 이유진입니다. 네, 김도원입니다. 일주일째 한파주의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SNS를 보니까 물이 나오지 않아서 샤워를 못하고 출근했어요. 세탁기가 얼어서 빨래를 못했어요. 이 등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일상 속에서도 많은 불편함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특히 또 난방으로 인한 화재 사고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한순간의 작은 실수가 큰 화로 번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 대형 화재로 큰 피해가 있었잖아요. 네. 더 이상은 불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또 요즘 건조주의보까지 발효가 돼 있습니다. 집에서든 야외에서든 항상 불조심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생방송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는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네, 샵 1991번, 샵 199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오늘 키워드를 들으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불조심 예방 포스터를 그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일상 속 화재 예방, 도헌 씨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요? 네. 저는 어린 시절부터 화재 예방 포스터 그리면서 예방을 했는데요. 네. 네, 농담이고요. 저는 최근에 신혼부부 댁 집안일을 갔었는데 뭘 선물할까 하다가 소화기를 선물을 했습니다. 뭔가 그 집의 안전을 지켜주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뜻깊었는데요. 인터넷에 네. 팔더라고요. 오, 그래요. 소화기 선물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상 속 화재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들, 또 팁들 오늘 저희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생방송뷰 오늘 첫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 이 바쁜 일상생활에 쫓기다 보면 문화생활 즐기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지역 주변 카페에서도 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을 넘어서 새로운 문화 공간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발전했다고 하고 있는데요. 사랑받고 있는 카페들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따뜻한 커피 한 잔이 감성까지 충전해주는 곳. 우리 동네의 매력 만점 카페들이 하나 둘 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사랑받는 특별한 카페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시죠. 고요한 분위기 속 진한 커피향을 전하는 이곳. 벽면 한쪽을 빼곡히 채운 문구에는 저마다 다른 소망들이 걸려 있는데요. 요즘에 카페들이 예쁘게 꾸며놓고 이색적이게 꾸며놓은 카페들은 많이 봤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예쁜 글귀들도 많고 그리고 책도 있고 여러 작품들도 있는데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일반 카페와는 조금 다르게 이색적인 문화 체험들을 할 수 있는 카페 공간인데요. 전시라든지 아니면 체험 활동이라든지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여기 상품들이라든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갤러리 카페입니다. 지역 작가들의 손에서 탄생한 개성 가득한 물건들.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던 것들이 작가의 손을 거쳐 예술 작품으로 변신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작은 소품들부터 이 책까지 전주만의 그런 색이 묻어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곳은 전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지역 예술가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선보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사실 예술 작품을 접하는 게 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찾아가야만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역 예술가분들이 만들어두신 작품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이제 여기 뒤에 있는 책 같은 경우에도 지역 출판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지역 출판사에서 만든 책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곳에선 완성된 작품을 보는 데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직접 작가가 되어볼 수 있는데요. 서툴게 그려낸 나만의 작품도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이 예술 공간도 충분히 즐기고 또 이 엽서에 저만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고 또 이런 기념이 될 만한 물건들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
뭔가 일석삼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 커피숍에 와가지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도 즐기고 그다음에 전시 활동으로 느끼는 그런 즐거움들을 이제 다른 분들에게 그런 즐거움을 나누고 또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기부를 해서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같이 나누자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단순히 커피 한 잔이 아니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커피 한 잔이 그냥 커피 한 잔 같은 느낌은 아닌데요. 마치 푸근한 시골집을 연상시키는 이곳. 우와, 골동품 가게인가? 공간을 채운 소품 하나하나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데요. 딱 이 공간에 들어오니까 뭔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온 것 같기도 하고 골동품 가게 같기도 하거든요. 이곳은 원래 이제 도정을 하는 곳인데 우리가 이제 쌀을 찢는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우리한테 추억을 곱씹고 우리가 그 기억을 회상하고 이러한 공간으로서 교육의 자리도 되고 추억의 장소도 될 거라는 생각에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정미소였던 이곳은 3년의 시간을 거쳐 추억의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흑백 사진들. 이곳에 앉아 있노라면 마치 추억 여행을 떠나온 듯 옛 시간 속에 머물게 되는데요. 공간이 너무 정스럽잖아요. 나 이곳에 왔을 때 처음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저 사진 보고 눈물이 핑들 정도로 과거 추억이 확 떠오르네요. 과거 40년 전, 50년 전 그 시절이 돌아온 것 같더니요. 계단도 완전 옛날 계단이다. 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비밀스러운 공간이 펼쳐지는데요. 정성스레 달인 차 한 잔과 함께 추억의 정취에 흠뻑 빠져봅니다. 와, 정말 이 양철 지붕부터 이 문고리 하나까지 진짜 할머니 집에 온 것 같다. 바로 옆 공간에선 예술혼이 활짝 피어나고 있는데요. 한국화를 전공한 아내가 선생님이 되어 매일 특별한 수업을 열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앉아서 그림을 너무 열심히 그리고 있어요. 여기는 카페와는 다른 공간인 것 같은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아니, 여기는 카페와 좀 다른 분위기인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카페에 오시는 분들이 원데이 수업으로 자기들이 작품을 해서 가져가기도 하고 또 같이 해서 전시도 하고 합니다. 액자에만 만들어서 걸어야 된다는 어떤 고정관념을 깨고 싶어서 사실은 생활 속으로 끌어들여서 생활 미술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참 좋습니다. 붓이 닿는 모든 곳은 다 도화지가 됩니다. 평범한 학생들의 손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작품들은 직접 카페에 전시되고 있는데요. 아니, 근데 이런 다이어리는 그냥 돈 주고 이렇게 구입할 수도 있는 건데 왜 굳이 시간을 내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땀 한 땀 이렇게 그리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 해서 주는 게 정성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제가 만든 거니까 어느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니까 참 소중하게 느껴지고 따뜻한 차도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그림도 그릴 수 있어서 금상첨화인 것 같아요. 도심에서 딱 한 발짝만 벗어나면 외로이 서 있는 건물 하나가 나타나는데요. 와, 여기 보니까 한쪽이 다 책이에요. 총 몇 권의 책이 있는 거예요? 중복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 400권 정도 돼요. 이 책들의 정체는 모두 시집이라는 사실. 시와 사랑에 빠져 직접 수백 권의 시집을 모았는데요. 마음을 움직이는 한 권을 골라 누구든 마음껏 읽어도 좋습니다.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사방이 허허벌판인 자리에 카페를 세우게 된 사연.
그 속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여기를 어머니랑 산책을 다녔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제가 여기서 장사를 하게 될지. 근데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전주에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때 생각이 나서 여기다가 찻집을 좀 조그맣게 하나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가 쓰시던 유품들이 좀 제법 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곳곳에 어머니의 흔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를 좋아하는 그의 마음 또한 어머니를 닮아 있는데요. 시에 대한 애정이 모여 그 자체가 시집인 이곳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시라는 게 함축적인 문장을 담고 있어서 좀 어렵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시집을 애써 막 오셔가지고 시집을 읽으러 오겠다 이런 분들은 정말 극히 드물긴 한데 오셨다가 지금 여기 이렇게 시집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시집을 보고 한번 이제 펴보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두 번씩 읽게 되시니까 관심을 갖게 되시는 거죠. 평범한 사람들이 시를 그냥 시는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를 평범하게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누구나 가는 카페를 시집을 읽는 곳으로 만든 거죠. 요즘은 시 한 편 읽을 여유도 부족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곳에 머무는 동안만이라도 마음의 양식을 차곡차곡 쌓아봅니다. 이렇게 따뜻한 차 한 잔 시켜놓고 시를 한 권 읽다 보니까 어느새 어둑어둑 해가 졌어요. 창밖에 저 도심의 불빛들이 보이면서 창이 하나의 액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친 일상에 달콤한 휴식을 선물하는 고마운 공간들. 예술 그리고 문화가 살아 숨쉬는 특별한 카페에서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감성을 채워보세요. 네, 내가 만든 한 장의 엽서를 통해서 또 기부까지 실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카페에서 이런 의미 있는 경험도 할 수 있네요. 네, 이렇게 보면 정말 예술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진짜 와닿는데요. 그렇죠. 어느새 우리 생활 주변에도 이렇게 예술이 스며들고 있네요. 네, 문화생활에 목마를 때 가까운 카페로 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는 이렇게 가까운 카페에서 또 문화까지 향유할 수 있겠네요.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문자 키워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네, 샵 1991, 샵 1991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너무 춥다 보니까 난방기구 사용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난방기구 사용할 때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되는 꿀팁들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네, 그런 것도 꺼진 불도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잖아요. 네. 저는 추위를 많이 타는데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 회사 사무실에 발 아래 난방기구를 틀어놓는데 깜빡하고 끄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이머 기능을 이용을 합니다. 60분 단위로 맞춰놓는데요. 꺼지면 다시 켜고 꺼지면 다시 켜고 네. 이렇게 10번을 반복하다 보면 저는 퇴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화재 예방법 네. 궁금하니까요. 난 이런 걸 쓴다. 문자 메시지 지금 마구마구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문자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한파도 이분의 앞길은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곳에 나가 있는지 지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김동아 리포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큰 눈으로 많은 것을 보고 전달해드리는 왕눈이 리포터 김동아입니다. 오늘은 여기 오기만 해도 절로 차분한데요? 숙연해지고 경건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다도 수업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차로서 몸과 마음을 다스린다는 다도인데요. 지금부터 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많은 분들이 닭이 세트와 함께 다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아름답고 편안해 네. 보이시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네. 제가 다도에 대해서 네. 궁금한 게 많아서 찾아왔는데요. 네. 자, 다도란 무엇인가요? 다도란, 첫째는 차를 만드는 법을 잘 익혀서 그다음에 예의롭게 대접하는 게 다래이고 네. 그다음에 다도는 차를 통해서 자기 수양을 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차
바깥빛을 보면서 내 마음도 보고 네, 이렇게 하면서 차의 향기처럼 나는 어떤 향기가 나는가 이것도 살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이렇게 그 다도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순서를 부탁을 드릴 건데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어떤 차로 다도 순서를 보여주실 건가요? 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녹차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들어있는 게 녹차인 거죠? 가장 그렇죠. 대중적인 차죠. 네, 이 차 이파리를 뜨거운 물로 우려내는 건데 네. 첫째는 물이 자연수로 잘 끓여야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갈하게 만든 차를 네. 다관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지금 물과 여기 지금 차가 넣어놓은 거죠? 네, 이렇게. 우러나게 물과 차가 이렇게 잘 우러나게 네. 해가지고 따라서 마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럼 지금 따라 놓은 게 여기 네. 있는 잔들인 건가요? 네, 그렇죠. 아,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음식을 할 때도 뭐 간을 어느 정도 넣고 네. 뭐 조미료를 어느 정도 넣어야 그렇죠. 맛이 있고 없고가 확 다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네. 찻잎을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지 그리고 네. 물은 어느 온도로 해야 가장 맛있는 차가 나오는지 좀 그래요. 알려주세요. 보통 우리 둘이 먹는다 그러면 네. 2, 3g의 차를 가지고 네. 100cc 정도 물을 부어서 우려내고요. 약 2분 정도 있다가 따라 마시면 되는데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에 차를 하기 전에 모든 그릇을 뜨겁게 예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예열을 왜 네. 중요한 거죠? 차의 맛과 향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네. 그릇이 따뜻해야 돼요. 따뜻해야 되는구나. 네. 아, 그렇구나. 따뜻한 잔을 먹어서 마시면 우리 마음도 따뜻해지고 네. 그런가 봐요. 네. 아, 그래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다도에는 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따르는 예절이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예절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첫째는 윗어른한테 할 때는 공손한 자세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성의껏 따르고요. 그 다음에 드릴 때도 어른을 먼저 드려요. 장유유서. 네네. 그래서 어른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차를 나누어 따를 때는 농도를 맞춰서 따르면서 평등하게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차를 통해서 마음을 좀 쉬어가는 여유도 가지고 그래요? 또 실질적으로는 건강에 매우 좋고 네. 이런 차 생활을 하면 좋죠. 좋습니다. 이 네. 건강에 좋은 차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차는 이렇게 오른손으로 잡아서 네. 이렇게 자, 마이크가 있으니까는 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한 모금 이렇게 마셔봐요. 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몸이 금방 녹고요. 네. 그리고 뭔가 편안해지고 그 녹차 특유의 그 끝에 약간 나오는 고소한 맛이 참 감미롭고 좋은 것 같아요. 맑고 향기롭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아주 맑고 향기로운 차죠. 네, 자 이런 차를 선생님은 언제부터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어요? 네, 어려서부터 이렇게 이파리나 꽃을 보면은요, 먹고 싶었었어요. 네, 네. 그런데 맞아요. 마침 차가 맑고 향기로우니까, 네. 입에 맞아서 네. 즐겼고, 또 차를 마시는 것이 네. 아름다운 네. 사람, 네. 는 늘 차를 좋아하고 네. 또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요? 네. 앞으로도 영원히 하실 건가요? 아, 그럼요. 네. 그래도 우리가- 간단하게 네. 차의 매력의 한 가지 한 단어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차는 한마디로 나의 도반이다. 내 인생을 함께 가는 친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차와 함께 영원한 우정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또 많은 회원님들이 계시는데 회원님들과도 얘기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옆에 계시는 분이 손놀림이 바쁜데요. 자, 이건 뭐죠? 네, 이거는 말차입니다. 말차가 뭐죠? 이 말차는 보통 녹차를 잘게 밟아서 가루로 만든 것을 풀어서 먹는 겁니다. 그 가루로 풀어서 먹으면 좀 더 맛이 있다거나 특별한 다른 효능이 있나요? 예, 우려서 먹는 거는 입을 먹지를 못하지만 이거는 이파리를 전부 다 먹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큰 효능을 가지고 있죠.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다도를 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배우게 되신 지는? 저는 아직 5년밖에 안 됐습니다. 5년이 5년 밖에라는 밖에요? 표현을 쓰는 거구나. 예. 자,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여기 뭐 좀 특이한 도구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는데, 예. 푸는 걸 한 번만 보여주시죠. 이게 지금 차선인데요. 네. 차선으로 말차를 이게 거품기로 푸는 것 같은 작용이에요. 이렇게 풀어가지고 네. 곱게 풀어서 이렇게 우리가 말차에 이렇게 꽃 핀다고 하거든요. 네. 꽃을 잘 피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또 이걸 그대로 들고 마시면 됩니다. 네, 아 그대로 마시는 거구나. 예. 자, 저 한번 맛봐도 될까요? 예. 네, 한번 맛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만 너무 맛봐서 죄송합니다. 저희도 영상으로 느끼겠습니다. 네, 동아 씨만 오늘 따뜻하면 되죠. 저희도 같이 따뜻할게요. 아까 먹었던 녹차보다 훨씬 진한 그런 맛이, 향이 훅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더 진한 건강해진 향이. 느낌이 드는 것 네. 같아요. 자, 이렇게 다도를 5년 동안 배우셨는데 다도를 배우기 전과 배우고 나서의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나를 다스릴 수 있고요. 나에 대한 자존감이라고 그럴까? 나를 좀 더 잘 가꾸고 잘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겨요. 아, 그래요? 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모습을 보여주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자, 한 분 더 겸손해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개인 수양도 끝으로 되는 것 오셔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 다도를 배우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한 17년 됐습니다. 와우, 17년. 예. 어떤 계기로 접하게 되셨어요? 저는 몸이 좀 안 좋을 때 지인의 소개로 여기를 오게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정말 건강하고 저 보면 건강하게 보이죠. 엄청 건강합니다. 건강해 피부도 보이십니다. 너무 좋으세요. 제일 좋은 건 가족의 화목이 됐어요. 다 밥으로? 지금들은 다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데 저녁밥이 끝나고 나면 네. 가족들이 식사 끝나고 차 한잔 하면서 서로 가족 소통이 돼요. 네. 아, 그러겠네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곧 있으면 설날이잖아요. 네. 가족들과 다 함께 모여 앉아서 마시기 좋은 차를 좀 추천해 주신다면요? 저희 나라 차로서 발효차라는 황차가 있어요. 네. 그 차는 저희가 명절에는 아무래도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네. 그랬을 때 지방 분해도 되고 네. 그래서 따뜻하게 우려서 저희가 감기 예방도 되는 아주 좋은 차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번 설에는 꼭 가족들과 함께 먹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차에 대해서 배워보고 알려드렸는데요. 너무 춥습니다. 그죠? 이렇게 추운 날에, 그리고, 너무나도 바쁜 일상 속에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여유도 가지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잠시 쉬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왕눈이 리포터 김동환이었습니다. 안녕! 네, 영상을 보니까 차분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 발효차, 이 황차 맛도 궁금하고요. 특히 지금같이 이렇게 추울 때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은 이 몸이 사르르 녹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겠네요. 오늘 저녁 가족들과 함께 차 한 잔 어떠세요? 네. 네, 이번엔 바다가 없는 충북에서 즐기는 새우 요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제주도에서 공수해온 딱새우부터요. 새우 종합 선물 세트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까먹는 재미가 있는 새우 요리 지금 만나보시죠. 바다의 진미 새우! 새우는 해산물 요리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빠뜨릴 수 없는 식재료입니다. 물론 새우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요리가 되기도 하는데요. 바다 없는 충북에서도 만날 수 있는 새우 요리의 진수를 맛보러 떠나볼게요. 이렇게 춥고 감기가 걸릴 것 같은 겨울철에는요, 이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바로 새우를 먹어야 되는데, 자, 뒤에 보십시오. 제가 이 새우 맛집을 왔습니다. 이 새우 맛이 아주 그냥 딱입니다. 지난해 말 청주시 율랑동에 문을 연 이곳은 제주도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특별한 새우를 취급하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문 듣고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이곳에서는 어떤 새우를 맛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제주도에서 직접 공수한 싱싱한 딱새우를 먹어볼 수 있는 곳이에요. 이야, 제주도에서 직접 공수해온 거요? 네. 그래서 여기가 딱! 이것이 바로 딱새우! 정식 명칭은 가시발새우인데요. 제주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명물 새우입니다. 이 집에서는 딱새우를 찜으로 맛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해산물과 함께 5분에서 10분 정도 삶아주면 요리 끝! 짜잔! 비주얼 보세요. 이것이 바로 이 집에서 만날 수 있는 딱새우집입니다. 아유, 기다렸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게도 있고 새우도 있고 문어도 있고 소시지도 있고. 네. 진짜 맛있겠습니다. 예. 놀라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죠? 이거 뭐야? 아이고, 왜 여기다 부어요? 저희는 이렇게 까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음식을 이렇게 엎어서 드리는 식이에요. 참 신기한데요? 우와, 근데 진짜 먹음직스럽습니다. 이야, 정말
진짜 이게 뭔가 그 바다에 온 느낌이에요. 아니 근데 이거 망치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 딱새우를 예. 까먹기 위해 필요한 망치이고요. 아 이게 새우가 네. 딱딱해서. 네. 아 그러면 좀 시범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직접 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일단 새우를 예. 쉽게 이렇게 머리를 하면은 쉽게 분리가 돼요. 아 머리를 분리하고. 네, 머리는 한꺼번에 드시면 입에서 피가 나. 아 피가 나요? 네, 그래서 이걸로 대포크를 이용해서 네. 쉽게 이렇게 분리가 돼요. 아. 그러면은 쉽게 이렇게 해서 입으로 드시면 되세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망치로 이용해서 몸통은 이렇게 너무 세게 치면 먹을 게 없어질 거예요. 가루가 돼버린다. 네, 살살 아무리 화나셔도 살살 이렇게 쳐서 쉽게 가운데로 이렇게 쪼개면은 이렇게 쉽게 분리가 돼요. 대박. 이렇게 하면 이렇게 쉽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소스에 찍어서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와, 그 마치 그 대게 속살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더욱더 이렇게 많이 뭉쳐놓은 것처럼 쫀득쫀득하네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먹어도 계속해서 손이 가요, 손이 가. 진짜 맛있습니다. 아니, 잘 드시네요. 네, 이게 사실 제주도에 가야지 맛볼 수 있는 새우를 이곳에서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죠. 네. 아직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네. 이게 뭐예요? 제 딱새우 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딱새우회.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운 좋은 손님만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일단은 입안에 딱 들어갔을 때 씹으면 씹을수록 그 간장게장 속살 보면 쫀득쫀득하잖아요. 그거보다 한 100배 더 쫀득쫀득한 것 같아요. 부드럽죠. 네. 바다 없는 충북에서 제주의 맛을 즐기려는 손님들이 저녁마다 이곳을 가득 채우는데요. 딱새우 비주얼에 놀라고 그 맛에 또 놀라고 손님들 취향 제대로 저격합니다. 제주도에서 먹은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지난번에 와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서 오늘 또 생각나서 한번 다시 와봤어요. 딱새우 맛이 정말 딱 좋아. 청주에 또 다른 새우 맛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우리 와 해줘야 되는 거야? 이곳은 문을 열기 전부터 손님들이 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새우 요리의 명소로 소문난 곳이었는데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이곳에서 새우 요리의 진수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요. 이번에 처음 왔는데 잘 나오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아니 여기는 그 추운 겨울에도 줄을 굉장히 많이 선다고 들었어요. 네, 손님들한테 죄송해요. 네, 맨날 줄 서고 계셔가지고. 네. 아, 그 정도면 진짜 이 새우 맛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새우예요? 네, 새우 요리가 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한 7가지 정도 새우 요리가 한 번에 세트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드실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새우 요리의 맛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다양한 소스를 이용한 푸짐한 새우 요리가 이 집의 판매 전략이라고 합니다. 대략 한 1000마리 정도는 저희가 손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에. 왕새우 요리에서부터 올리브 오일을 이용한 감바스 새우, 칠리 새우, 갈릭 버터 새우까지 짜잔! 여기야말로 새우박물관 새우 종합 선물 세트로구나! 이게 저희 집이 자랑 새우 세트 메뉴입니다. 완성! 이게 그냥 딱 벌어집니다. 딱 벌어지시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센치 정도 되나요? 네, 정확히 지금 딱 70cm예요, 저희가. 주문 제작한 거. 70cm요? 네네. 그럼 이거 지금 제가 딱 보니까 가격이 좀 나갈 것 같아요. 얼마 정도 하나요? 가격 여기서 말해도 되나요? 저한테만 살짝. 3만 원이 안 돼요? 아, 네. 아싸.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요새 TV에 많이 나오던 이제 감바스, 새우 요리, 올리브 오일이랑 같이 들어간 거고요. 여기는 샐러드, 여기는 머리튀김, 껍질튀김, 여기 칠리 새우, 여기 갈릭 버터 새우, 여기는 대왕 새우, 여기 로제 새우, 여기 커리 새우, 그리고 여기는 감자튀김, 빵, 콘슬러 소스들입니다. 아, 새우 총집합이네요. 그렇죠. 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진짜 새우가 엄청 큽니다. 와. 일단 왕새우부터 입에 넣어보니 감탄사부터 나옵니다. 어떤 새우부터 먹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바로 새우 요리.
입맛 따라 다양한 소스로 새우의 맛을 즐길 수 있으니 여기가 바로 새우 요리의 낙원. 입가심으로 맥주 한 잔까지 딱이네요. 좀 맛있게 드셨어요? 도가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동의 도가니. 네. 예. 아니 이게 지금 굉장히 맛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 네, 많이 와주시고. 하루에 몇 명 정도 오세요? 하루에 한 50팀 정도는 오시는 것 같아요. 네. 50팀이요? 네네. 하신 지는 얼마 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1년째예요. 네. 불과 1년도 안 돼서 수많은 손님들에게 소문 단단히 난 이 집. 이야, 대박나 새우! 이제 새우라는 아이템 이제 희귀성도 있고 이제 이 가격에 새우를 이렇게 맛있게 많이 먹고 왔다. 이제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게 부담스럽다. 바다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요리, 새우. 바다 없는 중국에서도 다양한 새우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겨울철 면역력 증진에도 좋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기에도 딱 좋은 새우 요리 어떠세요? 네, 제주도에서 물 건너온 딱새우. 이 먹는 재미는 물론 스트레스 해소도 될 것 같은데요. 일반 새우보다 키토산 함유율도 높다고 하니까 저희 생방송 뷰에서 별미로 인정 안 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좀 더 다양하고 많이 먹고 싶어서 골라 먹는 재미 또 찍어 먹는 재미가 있는 새우 종합 선물 세트가 눈에 더 들어왔습니다. 이런 걸 선물로 받으면 먹는 내내 행복할 것 같아요, 도원 씨. 이번 기억해 주세요. 명절 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우가 까먹는 재미가 있다면 이것은 이 눈을 감고 먹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미래 식량으로 존중받으면서 그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바로 식용곤충 이야기인데요. 이제는 튀기는 것을 뛰어넘어서 바로 거부감을 없애기 위한 요리로 재탄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재탄생의 과정 지금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예로부터 곧잘 약으로 쓰였던 곤충, 이제는 미래 식량으로 급부상하면서 식용곤충 산업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데 곤충 산업의 메카를 넘어 최강 도시로 떠오른 경북 예천에서 그야말로 인기 스타라는 식용곤충 그 이모저모를 파헤쳐봤습니다. 곤충을 먹는다고 하면 거부감부터 든다고들 하지만 우리는 오래전부터 곤충을 즐겼다는 점 다들 알고 계셨나요? 우리 어릴 때는 메뚜기 잡아서 많이 볶아 먹고 그랬죠. 누에가루 같은 거, 군뱅이 이런 건 약으로도 쓰지 않나요? 길거리에서 번데기도 많이 파는데 왜요? 그렇습니다. 추억의 간식거리로 길거리 별미로 지금도 식용곤충들이 인기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이름만 들어도 고소한 고소해라는 식용곤충이 무려 한과를 만드는 데 쓰인다는 사실. 어서 오세요. 맛있는 한과 한번 맛보실래요? 이곳 한과 중에서는 고소해 가루를 넣은 약과가 대세 중 대세. 특히 단백질과 식이섬유로만 이루어진 고소해가 들어가면서 말 그대로 약이 되는 과자라는 점이 중요 포인트. 예전에 약과 만드는 방법하고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약과가 약이 되는 과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미래의 식량인 고소해를 너머로 해서 단백질이 더 이렇게 첨가되니 더 고소하고 맛있는 약과인 것 같습니다. 많이들 고소하다는 거를 드셔보시고 느끼셔서 많이들 찾으시고 주문도 많이 하세요. 식용 곤충 가루에 넣었다고 외면하기보다는 몸에도 좋고 고소한 맛도 배가 되니 더욱 좋은 반응을 보이더라는 말씀. 특히 차 한 잔과 곁들여 먹으면 이만한 금상첨화가 없다죠? 고소한 약과와 차 한 잔의 여유 즐겨보세요. 그런데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는 식용곤충. 과연 얼마나 깨끗한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야만 안심이 되는 법. 사육 농장을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소해 농장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밀웜으로도 알려져 있는 고소해는 그 뜻 자체가 먹는 곤충이라는 의미인데요. 어떻게 보면 과거부터 시작해서 미래로 이어질 먹거리라 할 수 있겠죠. 특히 식약처에서 일반 식품 원료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적인 사육은 기본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어른분들은 밀기울을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저희도 이제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밀기울을 저희가 곤충들한테 지금 먹이고 있고요. 주식은 밀기울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야채나 저희가 무 같은 거, 배추, 과일도 주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수분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야채, 무를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밀기울은 빵을 만들 때도 기호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사람도 먹는 밀기울에 인삼보다 좋다는 겨울 무까지, 호강도 이런 호강이 없겠죠. 고소에는 깨끗한 먹이만 먹고 자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식용곤충을 많이 먹게 될 수 있는데 정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고단백이고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곤충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소해 외에도 꽃뱅이, 장수에, 쌍별이 등 7가지 식용곤충들이 상품화되고 있고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죠. 그러니 앞으로도 식용곤충에 많은 관심 기울여주시면 좋겠죠? 한편 서울 양재동에선 생명산업과학기술대전이 열렸는데요. 이곳에서 다양하게 변신한 경북 예천의 식용곤충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수년간 식용곤충 산업에 주력해온 만큼 이번 행사를 연 이유가 궁금한데요. 곤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부각시키고 그에 따라 맛을 보게 해서 소비를 확대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곤충에 대한 혐오스러움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농가들이 소득이 창출되는 그런 목표와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그리하여 부스를 마련하고 시식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는데, 우리나라 반 이상의 인구가 모여 사는 한국의 중심지 서울에선 식용곤충에 대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아, 그래. 약간 징그럽지 않아요? 징그러운데 먹으니까 고소하고 맛있어요. 지금 드시는 건 뭐예요? 군뱅이. 아, 그래요? 맛이 어떠세요? 아,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실제로 먹어본 사람들마다 고소한 맛이 난다는 평가가 대부분. 여기에는 식감도 한 몫을 했는데요. 분말이나 엑기스 등 눈에 보이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맛도 의외로 있고요. 그래서 좀 새로운 그 경험을 좀 하고 있고. 사실 식용곤충은 예로부터 약용으로 많이 사용했을 만큼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게 익숙지 않다 보니 여전히 상용화되기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혐오감을 없애면서도 미래 세대에게 먹거리로 인지시켜주는 게 중요하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고 곤충도 예외는 아니겠죠. 거부감을 없애는 첫 걸음으로 경연 대회를 통한 곤충 요리의 개발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습니다. 노후를 건강하게 사실 수 있게 저희가 군뱅이를 이용해서요. 일명 그 꽃뱅이라고 하죠. 그걸 가지고 오늘 요리를 만들 겁니다. 식용곤충 얘기하면 솔직히 처음부터 좀 약간 거부감을 좀 느끼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한번 이렇게 연습하고 먹어보고 하니까 맛있고 단백질이다 보니까 영양소도 있고. 맛있게 만들어보자. 곤충 화이팅! 산업기술대전에서도 어김없이 시작된 식용곤충 요리 경연대회. 한치의 여유도 없는 승부가 시작된 가운데 오늘의 주인공 식용곤충 등판. 일단 아낌없이 쓰고 보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말 한마디 걸어볼 엄두도 낼 수 없을 만큼 장안에 감도는 이 진지한 분위기. 그도 그럴 것이 제한 시간 3시간 안에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경연 시간이 후반부를 향할수록 플레이팅까지 완벽 마무리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완성된 메뉴들이 하나 둘 모양새를 갖춰가고 알록달록 형형색색 먹음직스러운 작품들이 줄지어 출품됐는데요. 신중함을 더해 선발한 오늘의 최종 우승이 더 궁금해지네요. 식용곤충 요리 경연대회 영예의 대상은 숨바꼭질 진짜 정말 열심히 그동안 연습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벌레를 싫어하고 이게 곤충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 벌레야 하고 안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수분해 파우더를 사용해서 직접 눈에 보이지 않게 쉽게 접할 수 있게끔 이런 요리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 식량으로서 꾸준히 메뉴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식용곤충 산업. 더 많이 사랑받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식용곤충 앞으로도 먹을 것 같아요. 편견이 문제죠. 편견만 버리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사실 식용곤충이라고 하면 거부감이 들기 마련이었는데 오늘 이 영상을 보니까 그 편견이 조금은 사라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무엇보다 이 먹어본 사람들 대부분 하는 말이 네. 일방적으로 다 고소해요. 라는 말이었잖아요. 정말 고소한지 그 식감은 어떤지 저도 꼭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조금 맛있어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눈 감고 먹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저희가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723님, 요즘 인기 있는 향초. 부모님도 집안 냄새 없앤다고 향초를 자주 켜두시는데요. 방심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답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맞아요. 향초 켜놓으면 향도 좋고 또 보기에도 예쁜데 사실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깜빡 잠이라도 드시거나 외출하실 때 깜빡하시면 큰일인데 요즘은 또 열로, 빛으로 그 향초를 녹여서 사용하는 향초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선물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유진 아나운서가 아주 좋은 팁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렇게 된다면 8723님의 이 고민도 해결이 되고 이 가정에 안전하고 그리고 원하는 향 이렇게 고르셔서 이번 명절에 부모님께 한번 선물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꼭 참고해 주세요.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521님. 엄마께서 물을 끓여 드시다가 불 끄는 것을 깜빡해 화상을 입으셨는데요. 가스레인지에 경고 알람을 설치해서 이제는 안심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끓여 드시다가 깜빡하면 사실 스스로에게 화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기억 못 하신 거니까. 근데 이렇게 또 이제 안심할 수 있으시니까 따님도 어머니도 모두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얼마나 걱정됐겠어요. 맞아요. 또 부모님들은 이 요리하시다가 가끔 이 거실에서 이제 드라마 보시다가 그렇죠, 네. 내 그릇 하면서 이제 하다가 이제 화상이 입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이제 가스레인지에 경고 알람을 설치를 했으니까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21님, 겨울에 많이 사용하는 전기 난방기. 과부하에 걸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꼭 안전 차단기가 있는 콘센트만 사용합니다. 정말 미리미리 예방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요즘 난방기기로 인한 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나서 그 자칫 잘못하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참 마음 아픈 뉴스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1521님처럼 미리미리 예방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저처럼 뭐 타이머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게 번거로 수시로 이렇게 검색을 하고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수할 위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런 위험을 차단하는 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197님, 대문에 전원끄기라는 메모를 크게 붙여 놓으세요. 외출하기 전에 잊지 않고 확인할 수 있답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딱 그 알맞은 그 단어가 생각이 나요. 뭐죠?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는데 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반대로 생각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눈에서 가까워지면 마음도, 행동도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저도 대문에 예쁜 포스트잇에 그려놓은 적이 있거든요. 적어놓은 적이 있는데 예쁜 포스트잇을 보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뭔가 집이 더 예쁜 느낌도 들고 또 뻔히 아는 거지만 이렇게 외출하다가 한 번 더 그 포스트잇을 보게 되면 정말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에 가장 적절했던 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190님. 작은 스파크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얼마 전 소방교육 받은 후 집안에 있는 콘센트를 이 접지 콘센트로 바꿨습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사진 보시면은 저기 저 부분이 이 접지예요 라고 이렇게 표시까지 친절하게 해주셨는데요. 이 접지 콘센트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께 이유진 아나운서가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접지라는 게
전류 100% 중에 10% 정도는 밖으로 흘러나간대요. 근데 그 흘러가는 전류 중에 사람 몸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접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진에 또 접지예요 확인해 주셨으니까 모든 분들 잘 확인해 주시고 이 접시가 있는 콘센트를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명쾌한 답변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문자 받아봤습니다. 모두 활용하셔가지고 더 이상 불로 인한 사고는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백운산 자락 아래에 있는 화순 산골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올겨울 특별한 산촌 체험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함께 놀러 가보시죠. 화순 화학산 자락. 조용한 산골마을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와 신났습니다. 맑은 전기에 자란 귀한 보물이 있기 때문인데요. 가족이 함께 특별한 겨울 맛을 느낄 수 있는 놀이터 화순 백운마을로 따라오세요. 앞엔 저수지, 뒤엔 산이 있는 이곳. 산세 좋고, 야 물도 좋고, 공기는 왜 이렇게 좋아? 상쾌해. 여기 마을 너무 좋다. 산촌 생태마을인 이곳에 절 맞아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야, 마을이 아주 여유롭고 조용하고 아주 평온하니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저희 마을은 백운마을인데요. 백운마을은 이 뒷속에 덕이산이 있는데 덕이산은 하얀 백학들이 200마리, 300마리씩 쭉 마을을 이렇게 돌면서 마치 그 구름이 쭉 내려앉은 그런 형상이 돼서 우리 그 백운마을이 형성이 됐습니다. 어쩐지 산세가 정말 좋아요. 뭔가 산으로 딱 삥 둘러싸여가지고. 그럼 여기 동네에서 또 유명한 게 있어요? 예, 저희 마을은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데요? 더덕입니다. 야, 더덕 좋죠. 그럼 오늘 어떻게 저 더덕 맛 좀 볼 수 있을까요? 조금 있으면 우리 체험객들이 오시거든요. 체험객들 오면 그때 같이 캐러 가실까요? 같이 만나서. 예. 때마침 차량들이 속속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백운마을에 처음으로 체험하러 온 두 가족인데요. 10살 쌍둥이 남매가 있고 사이좋은 오누이가 있는 이들 가족을 소개합니다. 쌍둥이구나. 우리 쌍둥이 가족. 아니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우리가 항상 뭐 캠핑이나 뭐 그런 데는 많이 가봤는데 이런 뭐 여기에 더덕 캐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한번 체험하러 한번 와봤어요. 그리고 저희가 더덕 먹고 효과를 봐갖고 많이 캐가려고 왔습니다. 더덕 먹고 효과 네, 보시고 효과를 보셨어요. 오늘 아이들까지 대동해서 내가 더덕 한번 쓸어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많이, 오셨군요. 아니 바로 옆에는 우리 아버님의 이 존재감이 뿜뿜뿜하져 나옵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목소리부터가 남다른데 아니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우리 가족분들은? 지금 이 아이들이 참 좋은 방학 기간이라 자녀들과 체험도 함께 또 이 추운 겨울 이겨내보자. 뭘로? 더덕으로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하나 둘 셋 출발! 더덕 캐러 갑시다. 산촌일지라도 기름진 논밭이 있고 예부터 자연산 더덕이 많이 나 옹골지게 일궈온 이곳. 때묻지 않은 산동네인지라 소박한 풍경을 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바람은 차나 따뜻한 햇살을 머리에 이고 더덕밭을 이르렀는데 오자마자 더덕 자랑이 이어졌습니다. 자, 저희 백운마을 더덕은 산삼과 비유해서 그 영양분이 풍부하고 또 아까 말했듯이 맑은 공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더덕 주스라든지 그 여러 가지 음식에 많이 들어가서 아주 좋은 제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 마을 사람들은 마을 뒷산에 자생하는 더덕씨를 채종해 봄에 뿌리고 오로지 거름으로만 키웠는데요. 풀매면서 3년을 기다려야 제대로 된 더덕을 캔답니다. 고구마 감자는 많이 캐봤는데 더덕은 캐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좀 캐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우측으로 잠깐 보시면은 네. 여기 보면은 구멍이 살짝 나고 거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데. 이게 거름 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더덕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 자리 찔리면 상처 납니까? 안 납니까? 상처 나요. 나지요. 그러면 그 옆에를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옆에를 찔러서 더덕을 눌러서 구멍과 거름 있는 자, 부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덕이 나오죠. 이렇게. 자, 더덕 캐는 시범을 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가족들이 더덕 캐기에 도전했는데요. 오늘의 미션은 흠집 없이 열심히 더덕을 캐라. 연장으로 땅을 파자마자 여기 있다. 여기 또 있어. 저도 연장을 들고
일러준 대로 따라해봤는데요. 과연 더덕이 나올까요?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와, 한 번에 오미질에 이렇게 세 개가 두둥하고 이렇게 나타났는데, 와, 이거 좀, 와, 실안이 너무 좋지 않아요? 아주 청풍도덕 아주 최고네요, 아주. 우와. 와, 대박. 엄청 크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너무. 가만있어. 오빠 흔들어, 흔들어. 저희 신봤습니다. 와, 대박. 갓캔 더덕 껍질을 벗겨서 남편 입에 넣어주는 아내의 센스. 화순 백운산 대덕 최고! 제가 아직까지 큽니다. 대박. 아니, 이게 3년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와, 믿을 수가 없네. 더덕을 캐면 캘수록 재미는 더해가고 무엇보다 애들이 마냥 신이 났습니다. 두 가족은 추위도 잊은 채 한 두둑에서 더덕을 다 캤습니다. 30분 만에 아주 더덕 있는 거 아주 죄다 걷어냈네요. 더덕 좋아해, 평소에? 아니요. 안 좋아하는데 더덕을 왜 그렇게 열심히 캐는 거야, 대체? 재미로 그냥 막 흙만 팠는데 더덕이. 아, 이게 재미로, 재미로 한번 팠더니 더덕이 나오고 한번 건드렸더니 더덕이 나오고. 아. 더덕이 어떻게 캐지는지 몰랐는데 직접 해보니까 좀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아, 먹을 줄만 알았던 우리 재현이가 더덕의 소중함을 깨달았답니다. 밭에서 땅에 주는 선물 더덕. 보기만 해도 튼실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님 같네요. 더덕이 최고야. 야, 힘쓴 보람이 있으시죠? 예, 맞습니다. 바구니 한가득 더덕을 캔 기쁨을 안고 이들이 자리를 옮긴 곳은 마을 펜션입니다. 손맛 좋은 마을 어르신들이 갓 캔 더덕으로 요리를 해주셨는데요. 맛깔스런 양념장을 발라 더덕을 굽고 때깔 좋은 더덕김치에다 꿀과 우유를 넣은 더덕 주스까지 한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더덕 하나만 있어도 한 끼 건강한 밥상은 문제없는데요. 아주 맛깔스럽게 보이죠. 열심히 더덕 캔자, 열심히 더덕을 먹어라. 와, 더덕 한 상 거하게 차려줬어요. 오, 너무 좋아요. 야, 보기만 해도 침이 막 고이는데, 아니, 더덕 요리 사이에 제 눈에 차이는 게 하나 있어요. 아니, 대체 삼촌이 이게 뭐예요? 아, 이게 유자 쌍화 흑차라고 합니다. 이 화순하면은 그래도 가장 생각나는 게 한약재입니다. 약초죠. 약초인데 어떻게 하면은 이 약초를 이용해서 그 농가 소득에 좀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한 끝에 이 유자를 이용해서 옛날 전통 방식의 쌍화차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이 쌍화 흑차를 만들게 됐습니다. 유자 쌍화 흑차 혹시 들어는 보셨나요? 만드는 법을 소개하면요. 유자 꼭지 부분을 잘라 속을 파낸 후 계피, 당귀 등 9가지 한약재를 넣어 무명실로 묻고 전통 방식대로 구중구포를 하는데요. 그러면 노란 유자가 검정 유자로 변합니다. 정말 이 한 잔에 정성의 손길이 가득 들어있죠. 우리 아버님 두 분께서 엄청 열심히 오미질하느라 힘드셨거든요. 예. 유자 쌍화 흑차를 우리 아버님께 양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셔보세요. 아니, 이거 완전 약이네요, 약. 그렇죠, 예. 맛이 어떠세요? 한약재 맛이 나면서 굉장히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건강해지. 밭에서 전기를 이렇게 다 뺐던 것이 다시 채워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너무 좋습니다. 이화순 청풍에 더덕 말고 또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었네요. 바로 이 유자 쌍화 흑차 꼭 기억하셨다가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더 이상 얘기했다가는 한 대 맞겠어요. 수저로. 자, 한 상 많이 차려졌으니까 식기 전에 얼른 맛있게들 드세요. 이때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이곳 마을 사람들이 땀 흘러 기른 더덕을 가족들이 와서 직접 해보고 싱싱한 더덕으로 맛도 보니 더 꿀맛이겠죠. 모처럼 산촌에서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더덕밥상에 애나 어른이나 맛있게 먹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경험이고 더덕도 처음 해보고 또 더덕을 구이만 먹어봤지 김치는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감기 걸렸는데 감기가 날 것 같아요. 감기가 나. 직접 해서 먹으니까 더 그 직접 캔 땀이 느껴지는 맛이. 요즘 애들 사춘기 시기에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이 애들이 안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와보니까 캐면서 아이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아이 생각도 많이 볼 수 있었던 체험인 것 같습니다. 이 더덕을 먹고 정말 힘이 납니다. 우리 어머님들 파이팅 한번 하시고요. 백운마을 더덕 파이팅! 물 맑고
산 좋은 산촌 생태마을이 화순에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뿌리 내려온 더덕이 마을 사람들에겐 효자 작물이 되고 이곳을 찾는 이들에겐 재미와 추억을 안겨주는데요. 자연의 선물로 축복받은 땅, 화순 백운마을이 더덕향 같은 매력으로 더 많이 사랑받기를 바라볼게요. 더덕 굵기 보셨습니까? 이 말 그대로 땅이 주는 선물이 틀림없는 것 같은데요.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수확인 만큼 이 모두에게 큰 추억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도시에 살면 흙을 만질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정말 좋은 경험할 수 있는 마을 영상인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네, 생방송비 오늘 일상 속 화재 예방 꿀팁 받아봤습니다. 3521님, 8197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이외에도 문자 보내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제천 화재 사고에 이어 밀양 화재 사고까지 발생을 하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이 완주와 진안, 무주, 임실, 순창에는 소방서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인근 지역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컸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굉장히 컸을 텐데 그래서 전라북도가 이 지역에 소방서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엔 모두 소방서가 설치되는 건데요.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각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이 우선시 돼야 되는 거겠죠. 네, 생방송비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3대를 이어가는 P&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세계 호텔 체인의 품격을 담은 라마다 군산호텔,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와 함께합니다.